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뭐지? 아, 네. 저는 혹시 지금까지 연구했었던 내용 중에서 이제 연구했던 내용 발표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관관계를 반영하는 이제 좀 라이트웨이트한 방식의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을 사용해가지고 에너지 다중 에너지 컨섬션에 대해서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을 세명 가능한 모델로서 구축하는 그러한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그냥 간단하게 배경이랑 관련 기존 연구들에 대해 설명드리고, 메소로지에서 프레임워크 설명드리고, 이제 익스퍼리먼트에서 실험이랑 결론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먼저 저희 에너지 AMR 쪽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 했던 발표에서 이제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다중에너지 소비량을 이제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AMI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에너지 소비량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서 이상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단일 에너지에서만 관측이 되는 이러한 초록색 이상 외에도 빨간색 이상처럼 에너지 소비량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가지고 탐지가 가능한 이제 이상들까지 추가적으로 관측이 가능해졌는데, 이렇게 추가적인 관측이 가능해지면서 성능 향상은 도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탐지되어진 이상의 원인이 다중에서 다중에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탐지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상이 발생했는지 재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제 추가적인 태스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분석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수가 증가되어질수록 분석의 전문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실시 했고, 또 이제 실시간으로 통신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수집되는 AMR 체계에서 이제 적은 계산량으로 추론 및 학습이 수행되어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명 가능한 이제 에너지 소비량 이상 탐지 방식으로는 리무르가 있는데, 이 방식이 이제 그냥 탐지된 이상 아리마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서미터링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서 이상 탐지를 먼저 수행한 다음에 그 이상이 탐지된 시점에서 소비량의 변동이 가장 큰 기기를 이제 이상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소비 변화량을 기반으로 이상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기존 방식이었기 때문에 모델이 왜 이러한 예측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와 좀 너무 나이브하다는 한계가 존재하였고, 또 이제 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컨소시엄의 에너지 컨서션 어노말리 디텍션 쪽에서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되진 않았지만, 설명 가능한 모델로서 입력된 데이터의 예측에 대한 개별적인 기여도를 구해서 예측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방법론이고, 샘플링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입력된 데이터의 개별적인 요소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 샘플링된 데이터셋의 규모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더 소모된다는 한계와 복잡한 모델에 대한 원인 설명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제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이라는 개념을 좀 사용하고자 했는데, 이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그먼트의 라벨을 모르지만 그 전체에 대한 라벨을 아는 경우 학습 적용이 가능한데, 사용 범위는 전체에 대한 라벨 예측 및 전체와 세그먼트들에 대한 라벨을 동시에 예측하는 것이 목표인 이제 연구들에서 주로 활용돼 가지고, 특히 이상 탐지에서 왜 이 이미지 쪽 이상 탐지에서 왜 이미지가 이상이 탐지되었는지 설명과 그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패치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이상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좀 사용되고 있고, 이 세그먼트들에 대한 예측을 어그리게이션 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기존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의 좀 기본적인 분류로서 맥스 오버 얼구먼트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 기법과 이제 어텐션을 활용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 기법이 있는데, 이 맥스빌이라는 방식의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 방식은 이제 인스턴스별 예측 결과 중 하나라도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반으로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정상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상으로 분류된 인스턴스가 없도록, 이상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상 데이터에만 반영되는 인스턴스가 있도록 이제 학습이 되어가지고 인스턴스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개별적인 결과를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기본적인 한계점이 인스턴스 사이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최근엔 이제 어텐션을 활용한 AML 방식이 제안이 되는데 이 방식은 이제 인스턴스별 피처로부터 어디티브한 인스턴스별 기여도를 어텐션 가중치로서 추출해가지고 인스턴스 피처 또는 이제 예측 결과에 가중곱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버레이지를 하든지 서메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디티브한 어텐션 가중치를 인스턴스별 예측에 대한 곱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은 샵별과 같이 인스턴스별 예측에 대한 기여도를 구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이 있어가지고 어텐션 가중치를 이제 피처나 예측 결과에 곱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별 피처 사이의 어텐션 연산을 통해 인스턴스 사이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거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어텐션 기반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이 이제 피처 레벨에 곱이 되어가지고 그에 대한 어그리게이션이 수행되는지 프레딕션 레벨에서 곱을 해가지고 어텐션이 곱이 되어서 수행되어지는지에 따라 또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 피처 레벨에 이제 어텐션을 곱해가지고 피처, 중요한 인스턴스의 피처에 곱을 이제 어텐션 가중치를 더 곱하는 방식은 이제 주로 알려진 기존 연구는 이제 GAMR이 있는데 이 방식은 이제 인스턴스별 피처로부터 게이티드 어텐션 가중치를 추출해서 인스턴스별 피처에 곱을 하여 기여도를 추출하고 예측에 있어 가장 큰 어텐션 가중치가 부여된 인스턴스가 이상의 원인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텐션 웨이트를 추출하고 그리고 GRU-MR의 경우는 이제 인스턴스별 피처로부터 GRU 어텐션 가중치를 추출해서 인스턴스별 예측 결과에 곱을 해서 기여도를 추출하고 어텐션 가중치와 인스턴스별 예측 결과가 곱해진 값을 이제 인스턴스별 예측 결과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논문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설명 가능한 다변화 식별 이상 30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초의 MR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고 그 다음에 이상이 발생된 에너지원 외에도 입력된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상이 발생된 시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2차원 구조의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 프레임워크를 좀 최초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어텐션 기법보다 빠르게 연산을 기존의 이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에 사용되는 어텐션 기법들보다 좀 더 빠르게 연산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인스턴스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논 네거티브 매트리스 패토라이제이션 그러니까 NNF 연산을 활용해가지고 피처 사이 그 인스턴스 사이의 상관관계를 좀 잘 반영할 수 있는 컬 어텐션을 좀 제안하고 그 다음에 제안하는 투 디멘셔널 컬 MIL이 다양한 범위에서 다중 에너지 소비량 이산탄지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좀 실험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식의 구조는 이제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입력된 시계열 데이터 입력된 이제 다중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들을 트랜스포즈 시켜가지고 각 시점별로 에너지 소비량들을 나눈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을 수행해가지고 어떠한 그 각 시점에서 어떠한 에너지원에서 이상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하고 각 시점에서 발생된 그 예측 결과에 대해서 다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을 적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예측을 얻고 그 반대로 이제 설명은 어떠한 시점에서 이상이 발생되었는지와 그 이상이 발생된 시점에서 어떠한 에너지원 때문에 이상이 발생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제안하는 콜 MIL 스트럭처는 이제 다음과 같은 연산 흐름도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X11부터 X1T까지가 이제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추출된 피처라고 보시면 돼가지고 이 N개의 인스턴스에서 추출된 피처를 이제 피처에서 밸류랑 키랑 커리 값을 추출하기 위해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사용해가지고 밸류, 키, 커리 값을 추출한 다음에 이 논 네거티브 매트릭 그 NNF 연산을 위해서 논 네거티브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연산을 수행해 가지고 그 키 값이랑 이제 커리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키 값이랑 커리 값에 대해서 이제 NF 연산을 여기서 한 다음에 소프트엑스 값을 해가지고 인스턴스별 기여도를 추출해가지고 어디티브한 어텐션 웨이트인 이제 인스턴스별 기여도를 추출한 다음에 이거를 인스턴스별 예측 결과에다가 곱을 해가지고 서메이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스턴스들의 인스턴스들로 구성된 데이터셋이 이제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예측 결과와 이제 개별적인 인스턴스가 어떠한 인스턴스에서 이상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예측 결과를 제공하는 이제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 디멘셔널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 스트럭처를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입력되는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실제 로우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에너지원이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의 시계열 데이터의 길이는 이제 t 길이인 이제 이런 다변형 시계열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은 이 다변형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트랜스포스를 해가지고 이제 각 시점 값을 얻은 다음에 각 시점별로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해가지고 이 시점별 이상 여부에 대해서 값을 얻고 이 시점별 이상 여부에 대한 어그리게이션 결과를 다시 한번 어텐션 값을 추출해가지고 곱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다변형 시계열 데이터가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예측을 한 다음에 반대로 이제 이 다변형 시계열 데이터에서 어떠한 시점에서 이상이 발생되는지 설명을 여기서 얻고 그 다음에 반대로 더 뒤로 가가지고 그 시점에서 어떠한 에너지원 때문에 이상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쪽에서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딕션 레벨에서 어텐션 곱이 이루어져야지 투 디멘셔널 MI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피처 레벨에서 어텐션 곱이 이루어지면은 이 두 번째 과정에서 이 어그리게이션 된 값에 대해서 프레딕션 된 값에 대해서 어텐션 곱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처 레벨에 대한 어텐션 곱을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는 없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기본적인 맥스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 경우에는 프레딕 결과에 대한 이중 MI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어텐션 값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그냥 단순히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은 실험 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데이터셋으로서는 그 오종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셋인 5ECK202랑 이제 AMPDS2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규모를 좀 늘려가지고도 실험을 하기 위해서 19개의 서브미터 소비량으로 구성된 이제 파워 데이터셋을 실험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입력되는 시계열 데이터의 길이는 12로 고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모든 데이터들은 이상에 대한 라벨링이 되어 있고 이 시계열 데이터 내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부로 이제 이상 여부가 라벨링 되어 있습니다. 비교가 되는 이제 방법론들은 다음과 같이 있는데 먼저 기존 설명 가능한 AI 모델로서 로지스틱 미그레이션과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시계열 이상 탐지 소타 모델이었던 이제 아노겐과 이제 LSTM8랑 어토인코더랑 이제 USAD랑 그리고 김태희 학생이 구현하였던 그 모델과 성능 비교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 방식과의 성능 비교를 위해서 맥스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과 GRU MR과 이제 멀티태스크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GA MR을 비교 대상에 넣지 않는 이유는 피처 랩의 어텐션을 곱하는 방식으로 어그레이션을 수행했기 때문에 투 디멘셔널 MR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였고 또 이제 모든 이상 원인에 대해서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을 수행한 이제 모델과의 성능 비교를 위해서 멀티태스크 모델을 추가적으로 비교 대상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의 설명 가능한 그 이상에 대한 설명 기법과 이제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리무랑 샵을 이제 비교 대상에 넣었고 동일한 환경에서 설명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제 투 디멘셔널 컬 MR를 기반으로 나온 예측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아니 그 모델을 대상으로 이제 설명 얻었습니다. 이상탐지 성능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결과 모든 측면에서 컬 MR이 이제 이상탐지 성능이 가장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스턴스 사이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로지스틱 리그레이션과 매스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의 성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상관관계를 반영한 이상 탐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이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이상이 발생된 시점에 대한 설명 성능 비교를 하였는데
이 시점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 시결에 적합한 연산을 수행하는 GRU를 기반으로 어텐션 값을 얻는 GRU MIL이 좀 좋은 성능을 보였고 컬 MIL은 좀 비교적 떨어지긴 하지만 그 근사한 성능을 내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상이 발생된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 성능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상관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 시결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쿨 MIL이 다른 방식들 대비해서 성능이 좀 가장 좋게 나왔고 또 이때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건 멀티태스크 모델은 모든 이상의 원인에 대해서 슈퍼바이즈드하게 학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과 비슷하게 성능이 나왔다는 점을 기반으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이 완전 지도학습 모델만큼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상이 발생된 서브미터에 대한 설명 성능 확인하기 위해서 그 AMPDS 파워 데이터셋에서 설명 성능을 확인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비교하는 지표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콜 MIL이 가장 좋은 성능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이 그 연산량을 줄인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 기법들 이 연산량이 많다고 좀 가정하고 실험을 했어가지고 이 연산량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트레이닝 타임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인퍼런스 타임에 있어서도 적은 규모의 데이터셋인 이제 520K 202에서는 맥스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이 좀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그 데이터의 규모가 19종으로 커지면서 저희가 제안하는 이제 콜 MI의 방식이 가장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추론 시결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되어도 로버스트하게 추론 연산량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인 실험 결과로서 그 기존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과 이제 리무르와의 성능 비교를 진행했는데 컬 MIL의 설명력이 기존 설명 기법들보다 성능이 가장 좋게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샵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분석 시간을 크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의 예측 성능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이게 복잡한 모델이고 또 샘플링된 데이터셋 제 규모가 너무 크지 않게 랜덤으로 10%만 추출해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성능 안 나온다는 점에서 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단순 변동량으로는 이상에 대한 원인을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MR 방식이 이제 투 디멘셔널한 이제 환경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는데 원 디멘셔널한 환경에서도 설명을 잘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 저희 원 디멘셔널한 구조에서도 쿨 MR이 다른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여기서는 이제 게이티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도 추가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이 이제 좀 유효하게 성능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콜 MR이 상관관계를 잘 반영하고 시계 관계는 이제 GRU MR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비교적 잘 반영해가지고 이상에 대한 설명을 잘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서는 이제 타임 포인트에 대한 설명 성능이 이제 GRU MR이 좀 우수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콜 MR은 이제 비교적 에너지 인스턴스 사이의 상관관계를 더 잘 반영하고 콜 MR 에너지 인스턴스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반영하고 GRMR은 이제 그 시계열적인 관계를 더 잘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오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이제 콜 MR을 에너지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리고 GRMR을 시계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고 또 설명 성능 또한 마찬가지로 그 콜 MR과 GRMR을 같이 번갈아 사용했을 때가 가장 좋게 나왔으며 좋게 나왔고 근데 반면에 컬 MR을 연속으로 사용한 모델도 크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좀 확인해가지고 연산량 측면에서 컬 MR이 좀 더 우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기반으로 더 적합한 구조의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 설명드리면은 투 디멘셔널 MR 구조의 설명 가능한 가정에너지 소비량 예산 탐지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서 이상이 발생된 시점 및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의 모델을 제안하였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량 시계열 데이터가 자체적으로 상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각 피처 사이의 NNF 연산을 수행해서 적은 연산형으로 인스턴스별 기여도를 보여주는 쿨 어텐션을 활용한 쿨 MI를 제안했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제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또 적은 연산량으로 이제 인스턴스별 인코더에서 추출된 피처들을 종합하여 MI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연합학습 환경에서 구현이 가능하다고 좀 논문에서 좀 살짝 작성하고 있는 논문에서 살짝 언급했는데, 이게 이제 AMI나 EMS 같은 이제 에너지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서 개인의 소비량에 대한 보안을 이제 좀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상 감지를 실시간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리미테이션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향하는 설명 가능한 이상 탐지 모델에 입력되는 데이터들은 이제 이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하는 데이터여야 되는데, 이는 예를 들어서 날씨 정보와 같은 이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정보들은 그 인스턴스가 이상으로 분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입력을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에 맞춰서 모델 구조를 좀 변형해야 되는 한계가 있고, 또 입력되는 데이터 중에서 이상 원인이 없으면 모델이 오작동되거나 가적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제안하는 모델은 학습 위에 이상의 원인을 에 대한 라벨링은 요구하진 않은데, 이상의 라벨링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되는 지도학습 모델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들이 대체적으로 비지도 학습 환경에서 구현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MR 관련 연구들 중에서는 MR을 준지도 환경에서 구현한 연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미리 이상 상황들을 가정하고 생성한 이상 데이터와 자체적으로 수집되는 정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준지도 학습을 좀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는. 이제 퓨처워크로서는 비지도 및 준지도 환경에서 이상 탐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좀 모델 구축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정상 데이터를 이때 그 기존의 Deep SV, Explainable Deep SVD의 경우에는 CNN을 사용해서 하나의 패치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는데, 시계열 데이터는 그 시계열 사이의 관계를 잘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텐션 네트워크 같은 걸 좀 잘 활용해가지고 시계열 데이터에 맞춘 이제 그러한 네트워크를 좀 구현해 보려고 하고 있고, 또 이 피어나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이제 이게 어떠한 특정한 데이터 분포에 속하게 되는데, 이 정상 데이터가 하나의 분포에 들어간다고 가정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정상 데이터는 여러 가지 분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한 클래스에 모이도록 학습하는 게 아니라 N개의 클래스에 모이도록 학습을 수행하는 방식을 좀 해보려고 있고, 마지막으로 좀 상관관계에서 인간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어텐션 또는 그러한 구조의 네트워크를 해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어도 인간관계가 없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예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과 아이스크림 수령 사이의 상관관계는 더위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두 사이의 관계는 인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의 네트워크에서 학습을 좀 해가지고 성능 향상을 좀 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있는데 그 메서돌로지 파트에서 투 디멘셔널 MIL 스트럭처 페이지에서 아까 거기 여기서 어노멀리 스코어 바이 에너지 인스턴스는 여기서 어노멀리 스코어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해서. 이게 그 V로 돼 있어서 하나로 볼 수도 있는데, 그 네, 클래스 여러 가지 그 이진 분류나 아니면은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로 봐가지고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세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하나를 맞추는 그러한 어노멀리 스코어니까 이진 분류로 보고, 보면 이제 V11이 만약 이상이면은 그 0.1, 0.9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스포트엑스 값을 통해서 추출된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명한 보시면 될 부분이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인 거죠. 이쪽이 네, V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V1이
이러한 것의 어그레이션가 아닌데. 아,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기 V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상 원인 설명 성능 비교하는 실험에 네, 네, 여기요. 여기에 그 GRU MIL이 시계열에 대해서는 성능이 더 좋다는 거는 뭐 특성상 이해할 수 있는데 밑에 지금 에너지 원을 특정하는 설명의 경우에도 꽤 좋은 AUC가 성능이 나오고 높은. 있잖아요. 밑에 근데 5종에 이게 대한 실. 네. 그 어버레이지 AUC가 95로 나오긴 하는데 F1 스코어는 78로 나온다는 점에서 이제 저희 그 쿨 MI는 이제 92, 94.6으로 이제 둘 다 높게 나왔는데 얘는 이제 AUC만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좀 성능이 떨어진다고 봤었거든요, 그때. 근데 AUC는 오히려 우리 방법보다 더 좋아서 네, 뭔가 거기에 대해서 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 F1 스코어에 비해서 AUC만 높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한번 다시 한번 응. 찾아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경우에 뭐 AUC가 꼭 좋다 그래서 전체적 성능이 좋다고 해석할 수 없고 F1 스코어 관점에서 이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좀 써주면 좋겠고, 그 리미테이션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날씨와 같은 피처가 새로 추가가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날씨를 이상의 원인으로 선정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현재 이 투 디멘셔널 MIL 구조에서 그런 그 날씨와 같은 경우는 배제하고 이상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그 날씨 정보들을 가장 나이브한 방식으로 한다면 이제 인스턴스마다 다 같이 정보를 줘가지고 날씨 정보랑 그 이상이 되는 인스턴스랑 같이 입력이 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피처에 대해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각 인스턴스에 대한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날씨 정보가 이제 영향이 들어가는 만큼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단계에 이제 같이 사용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아니, 저희가 실험한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날씨 정보와 배제하고 그 라벨링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발생되는 날씨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한 정보들을 주면은 그 날씨 정보에 좀 과적합되는 경향이 보여가지고 이 데이터셋은 좀 실험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실험을 모델상으로 해보면 가능하긴 해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은 그런 그런 내용은 좀 언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리미테이션이 아니라 치명적일 수도 있어서. 아,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또 이건 그 궁금한 건데 연합학습으로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네. 카르밀 스트럭처에서 어느 부분이 클라이언트 쪽으로 나뉘고 서버로 나뉠 수 있을까요? 다 그냥 하나를 다 클라이언트가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왜 생각하고 여기서 있는 게 아까 여기서 여, 여기서 이 각 에너지원에 대한 인코더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해가지고 네, 이 개별적으로 존재를 해가지고 이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에너지원들이 되거든요. 네, 그 에너지원들에 다른 대한 색깔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X1부터 X1T까지가 뭐 예를 들어서 열 에너지가 될 수 있고 그 X12부터 아니 X21부터 이제 X2T까지가 뭐 물이 될 수 있고 그 마지막으로 여기는 뭐 전기 에너지가 될 수 있으면은 이것들은 이제 개별적인 인코더를 통해서 추출된 값들인데 이 값들에 대해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 이전 값들을 이제 그 인코더까지 단계를 이제 그걸 뭐야 클라이언트로 둘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텐션 연산이 이루어져가지고 같이 묶이는 아, 부분들을 이제 서버 쪽으로. 서버라고 하나 그거? 그 서버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아,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이상이 발생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클라이언트가 됐기 때문에 연합학습에 활용해가지고 그 보안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혹시 마우스 포인터 보이나요? 제가 잘 네, 봅니다. 네, 보면은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이 밸류는 이제 개별적인 예측 결과이기 때문에 좀 어텐션 값이 곱해져야 되긴 하는데 어텐션 값이 곱해지기 전 단계를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음, 과정까지는 네, 그 그리고 이제 이 같이 곱해지는 연산 단계를 서버에서 이루어졌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쪽을 문준 학생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또 질문 선택차가 있어요? 되면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몇 개 이런 발표들이 있겠지만 들어보니까 좀 어때요? 앞에 그 박강민 학생 발표 있었고 이거 이제 우리 연구실의 연구 결과인데 문준 학생 어떤가요? 아, 내용이. 네, 매우 알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또 발표를 매우 이해가 잘 되게 해주셔서 더좀 뜻깊은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 논문은 유립스에 올해 제출했다가 리뷰어가 5명이 있었는데 4명이 위크 리젝을 받고 1명은 리젝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위크 리젝이라는 거는 바운더리 보더라인 바로 밑에 등급이거든요. 그 1단계가 위크 억셉이고 그러니까 그런 1점 차이 정도로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주로 지적된 내용이 뭐 아이디어나 이제 결과에 대한 것보다도 프레젠테이션 쪽이 우리가 너무 급하게 좀 쓰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지적을 받아서 어떤 아이디어나 결과 측면에서는 뉴립스 근처에 있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좀 한계가 있죠. 이게 어떤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그런 연구다. 이런 게 뭐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일반화라는 관점에서 또 한계가 되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이냐 이제 이런 과제가 남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번 제출했기 때문에 컨퍼런스 좀 괜찮은 유립스나 뭐 트리플 AI 정도는 가능한 결과로 보이는데 그렇게 좀 더 지원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마땅한 컨퍼런스 타겟이 없어가지고 IEEE 쪽 트랜잭션 저널 쪽으로 좀 타겟팅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좀 논문 정리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결정을 그러니까 금방 한 1, 2주 정리해서 제출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데드라인에 맞춰질 수 있는 컨퍼런스가 나올 수도 있어서 하여튼 그렇게 준비 중인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면 되겠고요. 혹시 뭐 질문 더 있나요? 네, 질문 없으면 오늘 세미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